북미의 401번 고속도로는 캐나다 동부와 미국 중서부를 잇는 가장 빠른 도로입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 인근 코널부터 토론토, 런던 등 주요 도시를 지나 미국 미시간과 국경을 맞댄 윈저까지 뻗어 있는데요. 캐나다와 미국 무역 거래량의 약 40%가 이 고속도로를 지나죠. 401번 고속도로를 따라 캐나다 자동차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토론토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약 3시간 반을 쉼없이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윈저는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기둥이죠. 포드와 스텔란티스의 공장이 이곳에 둥지를 텄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투자가 활발한데요. 관건은 인력을 어디서 데려오느냐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업계를 이끌 차세대 인재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먼저 온타리오주의 모빌리티 산업 부흥을 위해 현지 경제개발부와 교통부, 노동훈련기술부가 힘을 합쳐 야심차게 출범한 기관인 오빈을 살펴볼 텐데요.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고 모빌리티 산업에 최적화된 인재 양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오빈을 이끄는 라에드 카이리 총괄을 지난 6월 온타리오에서 더불어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오빈의 역할과 관련해 2030년까지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 양성 로드맵을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온타리오에서 약 200개와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로드맵 실현을 위해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에서 오빈의 RFW 프로그램에만 60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죠. 이 프로그램은 어린 친구들이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영감을 얻고 훗날 유사업종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스텔란티스가 윈저 조립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에 나섰습니다. 스텔란티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 네스트 스타 에너지의 배터리 공장도 윈저에 건설되는데요. 옆 동네인 세인트 토머스는 폭스바겐의 자회사 파워코의 기가팩토리 투자를 유치했죠. 이 두 배터리 공장이 창출할 직접 일자리만 약 5,500개에 달하고요.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수만 개에 이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요, 직접 북미로 취재를 다녀온 오소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번 기획기사를 준비한 더구로 오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IRA로 가장 핫해진 나라 중 하나인데요.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인력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두 대학을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는 세인트 클레어 칼리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윈저 대학인데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스트 스타 에너지랑 차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세인트 클레어 칼리지 시설부터 살펴볼 텐데요. 당시 방문했던 곳은 포드 센터 for Excellence in Manufacturing이라는 시설이었고 2003년에 문을 열었고요. 포드가 지원을 해줘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ABB라는 회사에서 기부한 로보틱스 장비도 이곳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캐나다 센트럴 라인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한 용접 장비가 이곳에서 작동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넥스트 스타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준비를 당연히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당시 기준으로 9월에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하셨고, 다음으로 볼 학교는 윈저 대학교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시설은 바로 이 차질 앱인데요. 다양한 시뮬레이션 장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세우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 소수자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입니다. 총 15,000불을 한 학생당 지급하게 되는 건데요. 윈저 대학에서는 넥스트 스타와 아직 배터리 인재 관련해서는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긴 했는데요. 넥스트 스타랑 소통은 계속 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OVIN이라는 기관이고요.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주도로 3개 부처가 모여서 만든 기관입니다. OVIN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RFW라고 요약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펠로우십과 인턴십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되는 이 TFP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졸업생들 그리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모빌리티 산업에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OVIN이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에드 카이리 총괄이 제가 만났던 분인데 이분께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이 정부 부처 모두 그 모빌리티 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재 양성 현황에 대해서 전달해드린 더구로 오소영 기자입니다.
더구로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치에 따른 전기차 업계들의 변화무쌍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전기차에 사활을 거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더구로 오소영 기자가 지난 6월 21일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온타리오 투자청의 트레버 도피니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트레버 투자청장은 온타리오주는 고급 인력이 풍부하다며 한국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와 폭스바겐에 투자를 유치했죠. 올해 생명과학과 첨단 제조, 테크놀로지에서 31억 캐나다 달러의 투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가 상당액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온타리오는 인프라가 훌륭하고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 온타리오 인재가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과학공학 관련 분야 교육인 스팀 과정과 관련해 6만 5천 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하며 12개, 24개가 넘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자동차 기술 중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꼽았는데요. 또한 온타리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90%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투자자들이 온타리오를 선택하는 강력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년간 자동차 분야에서 250억 상당의 캐나다 달러 투자를 유치한 온타리오주의 포드를 시작으로 폭스바겐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며 주 역사상 가장 큰 투자를 결정했다며 원자력 공급사들의 동반 진출도 예상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성을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캐나다와 견고한 관계의 한국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온타리오주가 전기차에 이토록 집중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빅터 페델리 경제개발부 장관을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그는 온타리오가 북미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주이면서도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토요타, 혼다 등 5개의 주요 자동차 회사가 위치해 있다면서 이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시작하면서 온타리오도 전기차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전기차 산업으로 인해 10만 명의 자동차 산업 종사 인력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죠. 또 넥스트스타와 관련해서도 2,500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인재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넥스타스타와 폭스바겐 등의 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을 약속했고요. 또 한국 기업의 온타리오주 진출 시 이점에 대해서는 전통적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온 온타리오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죠. 캐나다의 배터리 공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꾀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에 SK온과 에코프로비엠, 미국 포드 간 캐나다 퀘벡주 양극재 합작 공장 설립 프로젝트가 공식화되면서 투자처를 확정하고 현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퀘벡주 총리실은 프랑스와 르고 총리가 17일 베칸쿠아를 방문해 배터리 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발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는데요. SK온과 에코프로비엠, 포드 간 양극재 공장 건설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투자 안건인 만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SK온과 에코프로비엠, 포드가 베칸쿠아에 양극재 공장을 설립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7월 북미 양극재 생산시설 설립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뒤 공장 위치 등을 놓고 소문만 무성했죠. 이 공장에서 생산된 양극재는 SK온과 포드의 배터리 합작사 블루오벌 SK 생산시설로 납품됩니다. 이처럼 SK온과 포드는 퀘벡 공장을 활용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한다고 밝혔는데요. 온타리오주에서도 한국의 열렬한 지지를 약속한 만큼 이번 합작 공장 설립도 한국 기업들의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지 오늘의 찬스 이정환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분화가 본격화되자 이제 캐나다의 어떤 공급망 내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일단은 미국과 굉장히 근접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기반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의 공급망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에 가장 지리적인 입지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자원, 흔히 말해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풍력 발전 뭐 여러 가지 세울라 그러면 희소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자원 자체가 굉장히 많다. 아무래도 넓은 땅덩이다 보니까 천연 자원의 보존이 굉장히 많고요. 아직까지 개발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천연 자원 차원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지금 결국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를 통해서 모빌리티가 가려고 하는 방향 역시 이제 탈탄소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다 바꾼 후에 전기 공급만 신재생 에너지로 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나 전기차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캐나다는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다른 풍력 발전 이런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2차
2차 전지의 생산에도 전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전기를 들어갈 때 신재생 에너지 사용해야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탈탄소를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입지로서의 어느 캐나다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역할이 반도체라든지 미국과 핵심 광무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전반적인 광물을 공급해주고 바로바로 어떤 생산기지로서 미국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각지의 투자 역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 아까 공급망 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 일종의 프렌드십 쇼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은 미국의 입지라나 캐나다의 입지라나 거의 동일하게 보겠다. 워낙 관계가 좋고 정치적으로 유대가 흔히 말하는 동맹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렌드십 쇼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역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 분야 중에 핵심적인 사항은 2차전지 분야일 거고요. 이제 반도체 공장을 이전하기에는 캐나다 인구라든지 이게 좀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좀 부적절한 측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겨울에 이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면 흔히 말하는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 확보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캐나다를 생각하진 않지만 2차전지 분야는 굉장히 많은 천연자원 부존량 빨리 쓸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급망 진출에 나서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업체들이 캐나다, 북유럽 역시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캐나다에서는 특히 이제 몬타리오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 진출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캐나다에 적극적으로 공장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급망 내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하나의 분위기가 되고 있고 캐나다가 에너지 자원 그리고 2차전지 생산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광물 자원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